네, 반갑습니다. 장광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되게 조촐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규모 강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이제 2021학년도 수시전형에 대한 사항인데요. 일단 수도권 쪽은 이제 아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하고 교육대학교 그리고 의대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점 국립대학교, 교육대학교 그리고 이제 의예과, 치의예과 이런 학과들의 격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사실 뭐 이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걸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광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꽤 오래 입시를 했습니다. 되게 젊게 보이는데 한 20년 넘게 입시를 해왔고 광주교육청에서 분석팀장을 한 10년 넘게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 수능 끝나면 뭐 몇 점대가 몇 점 뭐 무슨 대학 갈 수 있다라는 발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하고 같이 짜가지고 발표를 해왔던 사람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까지 참 밝은데, 근데 고3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고1, 2학생 있나요? 없죠? 있어요? 예. 고3 되면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 고1, 1, 2때까지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고3이 돼버리면 사실 많이 힘들어 하죠. 사실 지금 이제 힘든 시기죠.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 고3들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1, 2 때까지는 사실 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구조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이고 그리고 경쟁적인 구도이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크게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거에. 근데 이제 고1, 2 때까지도 이제 대학에 입시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은 크게 또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3이 돼버리면 뭐예요? 당장 이제 몇 개월 후에 내가 어느 대학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고민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야,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은 뭐 상위권 학생들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도 고3 담임을 쫙 오래 했어요. 제가 오래 했는데 저 해본 결과 우리 반 1등부터 꼴등까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하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 지금 이 시기가 되게 힘든 시기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제 다시 또 반듯해지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넘길 것이냐가 중요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고3 시기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또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힘든 시기 때문에 몸 건강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게 잘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 사이트에 뜬 사진인데요. 고3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러다가 중식됐다 한번 오세요. 또 다시 있다가 이렇게 서식될 때 한번.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이제 인생에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1도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특히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해거든요. 올해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은 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행복하죠. 그러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은. 중학생들이 가진 행복감은 상당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등학교에 또 어느 순간에 대학 입시하고 교육하고 관계하잖아요. 이게. 그럼 교육이 우선이냐, 대학 입시가 우선이냐.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을 좀 했거든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그때 하면서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제가 좀 관여를 했어요. 자문도 좀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가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2022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2죠. 이 학생들 입시가 상당히 상충돼 버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정시를 엄청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반대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 공정성이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정시가 확대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리냐, 학교 교육 과정하고 완전히 이게 뒤엉켜 버려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 과정이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붕괴가 가속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제가 사실 정시를 반대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교육 과정하고 대학 입시하고 이게 맞냐 이거죠, 이게. 또 대학 입시 자체가 교육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시가 굉장히 확대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말씀드리고, 현재 고3들은 대학 입시하고 교육 과정하고 아주 그 미스매치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죠. 작년 입시하고 틀리고 또 내년 입시하고 또 틀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일회용, 1년짜리 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문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와 또 내년 입시가 바뀌고, 올해 교육과정과 내년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현재 고3들이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러한 학년이라는 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환경을 좀 분석해버리면 이제 좀 말이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3 입시의 흐름은 간단합니다, 이게. 12월 달에 수능 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의 시험만 보면 이제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고3의 흐름은 딱 한 가지예요. 언제 어떤 시험 보느냐. 자, 이 시험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시험이 중요해요? 예, 수능이 중요합니다. 6월 평가 시험 아니에요? 예, 수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능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요, 적어요? 수능을 꼭 봐야 할 학생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사실 수능을 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 대학 입시 체제에서 수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중요한 전형인 것은 맞지만은 대학 입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막 이제 나오고 되게 이제 막 이 확장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싹 지방 내려왔어요. 지방에 와서 이제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또 대학 입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시험들 거치면서 수능 시험 보는데 6월 평가원 시험 상당히 중요하죠. 이 봤습니다. 이거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객관적인 성적, 즉 재수생들이 이제 들어온 첫 번째 시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졸업생들과 경쟁에서 본인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는 그 해의 수능에 출제 시험을 할 수 있고, 또 평가원 차원에서는 뭐예요? 수능의 난이도를 어떻습니까?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시정의 지원 근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알아야만이 내가 수시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쉽게도 예,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정시에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정시는 아예 못 끝나라고 그냥 딱 판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수시에만 지금 이제 사실 몰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항목, 수시정의 지원 근거는 정시 지원 가능 점수 예측, 이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무조건 수시에 가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지방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소수,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모든 학교들이 3학년 1학기가 끝나버리면 입시가 끝나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정시가 많고 수능이 중요한 시기에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아침에 수능 당일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있었는데, 격려를 막 하다 보면 애들이 막 긴장하고 울고 돌아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지 혹시 아세요? 수능을 보러 갈 때? 그냥 즐거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그냥 꼭 고등학생이면 한번 거쳐야 할 무슨 체험 활동? 뭐 극한 체험.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교시 끝나고 나와버리고, 예, 그냥 시험 조지 나와버려요, 그냥. 그게 지금 이제 수능 시험 자체가 이제 몰락을 해버린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양극화는 상당히 좀 가속화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6월 평가원 시험 자체가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이고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그 성적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시험인데 지금은 이제 워낙 수시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입시의 큰 변화죠. 자, 작년에 보면 2019 학년도고 이제 2020학년도, 올해가 2021 학년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말할 때에는 입학 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은 언제 입학합니까? 2021 학년도에 입학하죠. 그러니까 2021 학년도 입시라는 말을 쓰고 있고 현재 고2는 2022 학년도에 입학하기 때문에 2022라는 어떤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 학년도의 정점을 쭉 하다가 2019 학년도에서 2020 학년도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몇 명이 감소하느냐? 6만 9천 명이 감소를 해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그 이 6만 9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15, 16, 17, 18, 이 4년간 감소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8천 명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4년간 감소한 것보다 1년 동안 감소한 게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6만 4천 명이 더 감소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년간 13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숫자냐, 이게. 1,500명 규모의 46개 대학 정원, 이거 1,500명 규모의 43개, 즉 2년간 1,500명 규모의 89개, 89개, 90개의 대학이 동시에 정원이 딱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학 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 어느 대학 가냐가 문제지. 사실은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대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생들이 대학 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방송만 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정말 고민이에요, 이게.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대학 가려면 다 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학 입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공부, 성적이 필요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비율은 한 20, 30%에 불과해요. 나머지 60, 70%는 뭐예요? 70, 80%는 그냥 간다는 거죠, 이게. 그 기점이 한 30%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까지는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대학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이제 나중에 대학 입시 결과를 제가 공개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대학 입시라는 어떤 그런 기능이 교육에 긍정적인 기능을 주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과 입시가 분리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학교 현장은 교육을 시키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진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 역량을 높이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 입시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 대학 입시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학교가 어떻게 돼버려요? 난장판이 돼버리죠, 이게. 교육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야 대학 갈 수 있대. 공부 안 해도 된대. 그래버리면 이제 학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공교육의 붕괴의 주범이 사교육이 아니라 저는 이 교육 정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분들이 있고요. 여하튼 이 학력 인구 변화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인데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많이 집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대도시로 갈수록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정시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이 가죠. 자, 제가 묻겠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이렇게 같은 동일학과,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의 특정 학과, 예를 들어서 영문과라고 합시다. 아니면 혹은 경제학과라고 합시다. 경영학과라고 합시다.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가 높겠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가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좋은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갈 것 같아요? 종합 전형을 갈 것 같아요? 왜 종합이죠?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예요? 내신만 보죠, 내신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신이 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뭐가 좋아요? 그럼 당연하게 학생부 교과전형이 좋아진 게 맞죠? 근데 뭐가 좋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정원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정원이 작아요. 심한 경우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50명을 뽑는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10명이나 15명 뽑는다는 말씀이죠. 그럼 학생부 그것과를 하고 싶은데 정원이 많은 대로 지원하게 되면 어쩌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 정원이 적으면 어쩌니까 지원을 하면 경쟁률이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 모집 정원이 적은 쪽으로 몰릴까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이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세계합 뭐 9, 10, 11, 10이거든요, 이게. 높아야 낮아요? 그냥 누구나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적어도 거점 국립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뭘로 몰려요? 학생부 종합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도시는 좀 수능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거의 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게. 그리고 훨씬 더, 선명해요, 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 중에서 뭐가 더 선명합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훨씬 선명하죠. 왜? 작년 결과 있고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해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복잡해요, 이게. 각 대학별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학생부 하는 걸 다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학생부 교과전형이 수능 최저가 있더라도 상당히 좀 준비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전형인데 거의 준비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게 이제 여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수의 그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들이 되게 거점 국립대학을 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제가 왜 이 수학여고 시의 응시율을 제가 말씀드리냐? 보세요, 한번. 2002학년도에는 응시율입니다. 그러니까 접수자도 이렇게 접수자도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응시율이 중요하냐? 이때는 97.1%가 응시했어요. 그러니까 다 응시한 거죠, 시험 본 학생들이. 근데 응시율이 막 떨어집니다. 또 올라갔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작년 수능 때 몇 프로였냐? 작년 수능 때 88.3%였어요. 12%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를 해놓고 12%가 수능을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12%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학생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한 7, 8, 9등급 대 학생들이죠. 왜 그 학생들은 수능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죠? 이게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생각할까요? 1등급을 얻을 수 있는 비율이 4%인데 인원수가 확 줄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줄여요, 이게. 2등급도 줄이고 3등급도 다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수능 체제를 맞추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특히 의예과 같은 경우. 의예과는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습니까? 4개하고 5, 6, 7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1.0인데 수능 체제가 안 되니까 의예과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올해 6월달은 몇 프로냐? 81.8%였어요. 올해 이제 6월달에 응시율이 81.8%. 진짜 엄청 놀랐습니다, 이게. 여기 올해 입시 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능과 관계없이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수능에 집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일 수 있겠지만은 81.8%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해보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올해 수능 예상이 응시율이 83.7% 나오겠다는 그 생각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응시율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등급별 충족 인원이 감소하고 수시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지고 상위권 정시 이월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정시에서 경쟁이 심화되겠죠. 이러한 패턴이 지금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냐? 한번 보세요. 이게 2019학년도 응시 인원 대비 등급 산술 평균적인 걸 위해서 한번 내본 겁니다. 2022학년도 감소된 인원 대비고요. 이게 2021학년도 감소된 인원 대비해 보니까 자, 같은 등수조니까 자, 2019학년도에 국어 과목에서 6등급 맞은 학생이 2020학년도에 똑같은 등수가 8등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2021 올해죠. 9등급으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떨어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사실 막 가수가 되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1등급이 2만 1,000명이었는데, 작년에 19,000명, 올해는 18,000명 떨어져버렸죠. 이 1등급이 막 2,000명 이렇게 떨어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2등급 마찬가지입니다. 5만 8,000명인데, 보세요. 5만 명으로 8,000명이 떨어져버려요, 이게. 3등급 마찬가지. 12만 명이, 12,000명인데, 12만 명인데, 예, 10만 4천 명으로 해가지고 거의 2만 명이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치를 맞추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수능치를 이제 완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대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과전형의 수능치를 학과별로 1에서 2등급씩 떨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 의예과나 체육의예과는 안 떨쳐요. 예, 자신감이죠. 예. 자, 올해 6월달 성적 보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 안 해버립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걸 수능 분석해가지고 광주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이제 제가 방송했는데요. 보시면 평균은 보세요. 한번 2017, 18, 19, 20, 21, 6월인데요. 평균은 지금 이게 자 62.9, 64.6이면 이건 쉬운 시험이죠. 그죠? 무엇에 비해서요? 이때 시험에 비해서. 이해가시죠? 평균이 쉬우면 몇 점입니까? 몇 프면 쉬운 시험이고 평균이 낮으면 어려운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높았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고 요것에 비해서 이것은 이때에 비해서 한 10.5점 떨어졌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험이겠죠. 그죠? 올해 6월달에 56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19학년 이 정도 수능 시험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려운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1등급 점수가 몇 점이에요? 84점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등급이 즉 4%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84점까지 한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평균인 올해 56점이면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역시 뭐야 80점, 90점 아래에 나오는 게 맞죠. 1등급 점수가. 근데 똑같이 90점 나온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 4%에 해당되는 학생들, 즉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뭐예요? 공부를 다 안 해요. 얼마큼 안 하냐? 평균 10점만큼 안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공부를 합니다. 소수는 하는데 그래서 1등급 90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나머지 학생들은 다 공부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즉 그런 현상이 상당히 좀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수능 자체를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게 기회 아닌가요? 이게? 그죠? 기회 맞죠?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제시한 이유 아시겠죠, 이게?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영어인데, 영어도 사실 우리가 사실 등급 맞기 쉬운 과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2018학년도부터 이게 절대평가 시작된 거예요. 절대평가 시작될 때 뭐라 했습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면은 영어 시험이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1등급이 무슨 몇 프로였습니까? 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입니까, 1등급이? 그냥 90점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90점 이상의 비율을 보니까 2018학년도 즉 절대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높았어요. 이게 쉽게 나온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서 어려워진 게 2019학년은 5.3%예요. 그러면 그 전에와 비교했을 때도 어찌입니까? 아주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43%인데 보세요 한번. 이때부터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 자체가 쉬운 시험이다라는 것들을 그냥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자 90점 이상이 이렇게 비율이 낮게 나온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시험이 쉬워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를 줄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학생들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 공부를 안 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원래도 안 했지만 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율이 안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만 하면 영어에서 일정한 등급을 따가지고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기에 좋은데 이게 신경 안 써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6월 모의고사 수학진 해가지고 서울권 대학 입문 지원 가능 점수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편입점수인데 우리 아이들이 받은 점수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지 보시면 이제 좀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거 자료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또 보세요, 이제. 자연권이고요. 예, 그리고 꼭 보셔요, 이게. 전남대, 수성대 입문 지원 가능 점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보시는 순간, 아,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수시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시로 힘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시로는 사실 상위권 대학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여수 지역에서는 정시가 더 느는데 서울 상위권 대학이 40%까지 느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 힘든 상위권 대학 진학을 과연 여수가 더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 지금 그 상황은 관계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전남대학교를 보시면 자 6월 이게 평균 점수입니다. 이 정도 될 점수에서 여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겁니다. 작년 수능 평균 등급은 이 점수가 2.68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68 등급 정도면은 여기를 간 거예요. 작년 수시 평균 등급은 뭐예요? 2.08이죠. 근데 자 영어 교육과가 제일 높은 학과고 독일 언어 문학과가 낮은 학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작년 수능 평균 등급 보시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작년에 전남대학교 영어 교육과가 2.68, 즉 우리말로 펑크난 거예요. 원래는 2등급 정도, 원래는 2등급 정도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과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작년 수능에서는 3등급 정도까지 정도가 정시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자 수시는 어떻습니까? 좀 낮죠. 3.5등급 아래로까지도 확대가 사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대학교 마찬가지고 이걸 보시면 그래서 내가 수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시로 할 것인가를 대략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대학교 자연과 마찬가지로 수의학과 1.47이고 정기고과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 수의학과가 한 4년 동안 엄청 올라갔거든요. 이게 마치 뭐 서울 집값 올라가듯이 막 올라간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겠지 이제 막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1.47 치고 있는데 더 이상 아마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기과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전이 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 점수가 전체 정기과까지 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수 캠퍼스가 상당히 좋은 학과가 많거든요. 근데 잘 안 가려고 하대요. 싫어하대요. 집에서 다니고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여수 학생들이 전대 여수 캠퍼스를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자, 의대 예, 이거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거점 군대학. 왜 거점 군대가 중요하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원서를 처음 쓰잖아요. 이제 수시 쓸 때 막 처음 가면 여러분 담임선생님이 제일 처음 꺼내는 게 아마 전남대학교 점수를 꺼낼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네 점수 가지고 네 평균 등급 가지고 전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전대를 갈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대를 하나 내지 두 개를 지원해 놓은 다음에 그 아래로 칠 것이냐 아니면 서울권으로 이렇게 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 광주나 전남 지역의 지원 패턴 자체가 그 기준이 되는 게 전남대학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뭐 어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 그래서 그 자료집이 없을 거예요. 수능업생 등급별 지원 대학 탑10입니다. 보시면 1에서 1.5등급은 첫 번째 어디입니까? 전대죠. 그죠? 1에서 2등급은 어디예요? 전대죠. 똑같습니다. 3등급까지는 무조건 지원 우선순위 어디입니까? 전남대학교예요. 이만큼 사실 모든 등급대에서 전남대학교는 상당히 중요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등 보시면 이 극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고대, 서울, 연대, 성대 쪽입니다. 저대가 나왔죠. 왜 나왔습니까? 자연계열의 의예과, 치의예과 정도는 다 여기에서 저대에 형성되고요. 한양대, 원광대. 원광대 나왔습니까? 역시 뭐예요? 의대하고 치대, 한의대 쪽.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카톨릭대 여기 나오고 있고요. 카톨릭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가? 역시 예, 의예과, 추천자 전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의대에서 그 가장 메이저 의대 5개를 뽑을 때 어디를 뽑습니까? 서울대하고 성대, 카톨릭대, 그리고 연대, 뭐 울산대 이렇게 4개 뽑습니다. 이게 서울대 플러스 4개 거기 포함된 게 카톨릭대예요. 그래서 상당히 역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도 많고 그리고 교수 채용률도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척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이죠. 제 1.5에서 2등급이 어떻습니까? 전남대학교, 고려대, 성대, 서울대, 조선대 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2점에 이제 2등급 넘어버리면 이제 저대하고 이제 원대가 이제 많이 좀 밀리죠. 저대가 좀 밀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에 3등급 가버리면 이제 중앙대가 나오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5등까지 상당히 많은데 왜 많을까요, 이게?
첫 번째 이유는 고대가 사실 상당히 많이 수시에서 뽑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추천자 전형해가지고 전교생의 상황인 학생들의 4%를 추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이 고민이죠. 추천을 안 하고 싶은데 추천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4%를 추천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추천을 해버립니다, 이게. 근데 고대의 특징이 뭐예요?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체제 낮은 학교에서는 추천을 않고 싶은데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넘어가 추천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4%가 안에 들어가도 고대를 안 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등까지 밀려가 나오는데 실제로 2등급 내외까지 합격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대가 수시도 많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도 많이 뽑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을 많이 뽑습니다.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입시가 재밌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이제 이렇게 3위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많이 못 쓰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의 지원학과 탑10인데요. 1에서 1.5등급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치대, 의대, 뭐 이렇게 의예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세 개는 뭐 이렇게 극상위권 학생들이 부동의 어떤 지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 특수교육. 특수교육이 작년에 광주 캠퍼스 왔습니다. 아시죠? 사실 사범대 중에서 지금 가장 임용이 잘 된 곳이 또 이 특수교육학과거든요. 이게 지금 워낙 학생 수 줄다 보니까 교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고민이죠, 이게. 이 학생들이 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광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11명 뽑았어요. 올해 11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교대 정원은 200몇 명, 240명 참 많은데 그 학생들이 광주 교대 와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 생기고 있단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이 영교 국교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 영교 국교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나와봤자 이제 인용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공학과는 올라가 있고 특수교육학과는 이제 그나마 사범대 중에서도 뭐예요? 이제 인용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특수교육 쪽으로 막 몰고 있단 거죠, 이게. 근데 특수교육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고민하고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좀 이제 좀 교육 생각이 좀 일시 가야 되는데 특수교육은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하면 안 되고 정말 이제 장애우들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좀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국교 얘기 쭉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1.5, 2등급 때 보시면 이제 의예과는 이제 좀 밀리죠.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전대 의예과는 여기서 쓴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 없이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의학과, 화학공학부 이렇게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간호학과가 이제 T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행정, 기계, 수교, 연교, 후교. 2에서 2.5등급이면 이제 화학공학과, 경영, 간호, 기계 이쪽 갑니다. 정형외과는 이제 이쪽 밀리죠. 이 정도 가면 정형외과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돼가지고 이쪽이 합격선인데 여기 가버리면 이제 합격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써보는 거죠. 상향 지원. 2.5, 3등급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경영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 이렇게 쭉 갑니다. 경영학과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영학과가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패턴이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이나 경제, 행정 이쪽이 상당히 높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으로서도 어떻습니까? 사범대학들이 높게 형성돼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가 아주 좋은 학과임에 불구하고 좀 이게 중위권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상당히 많은 학생을 뽑아요. 전대도 경영학과를 아주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많으면 어떤다? 뒷선이 길어진다. 이것은 뭐 입시계의 전설,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모집 인원을 많은 데에 지원을 시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 사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조선대학교 지원 패턴 보시면, 보세요, 한번. 자, 1에서 1.5년 의대 치대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아래는 지원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보시면 1.5에서 2.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예과나 치의과가 이제 1.5를 벗어난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2에서 2.5 가버리면 치의과 이것은 뭐예요? 사양 지원이죠.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간호, 의예과도 완전 사양 지원이죠. 영어교육과. 이것은 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라 쓴 겁니다. 이게 별 의미 없이. 2.5, 3등급은 뭐예요? 간호, 치의 이게 좀 가운데 이 치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 그냥 한번 써보자. 기분 좋으면, 운 좋으면, 그죠? 쓰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원 패턴이죠. 이렇게 합니다.
이제 3에서 3.5등급 이런 형식이고요. 3에 3.5에 4.2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아 이렇게 좀 지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지원 패턴하고 이제 합격한 것은 틀리지 않겠습니까? 자, 전남대 등급별 지원 유형입니다. 이게 뭐 지역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는 게 요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한번. 학생부 교과가 많습니까? 종합이 많습니까? 교과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죠? 교과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패턴이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 비율 자체가 요수는 반대일 거예요. 아마 이게. 학생부 종합제만 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너무 이제 학생부 종합제만 좀 준비한 경향이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들이죠, 이게. 그죠? 자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거의 한 3배 차나요, 이게. 2배 차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을까요? 학생부 교과전형을 많이 뽑으니까 이게. 그죠? 그리고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합격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권을 수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시 6개 쓰는데 6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2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정 2개, 적정 2개, 상향 2개. 그죠? 그냥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2개를 깔아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래도 가고 싶은 대학 2개 쓰고 그 정말 2개는 뭐예요? 꿈에 그리는 대학, 갈 수 없는 대학 이런 대학을 쓸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근데 그 안정권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버리면은 그 안정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이게. 근데 이제 교과전형은 뭐예요? 그 조금이라도 안정권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보이고 있고, 조선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뽑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성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연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조선대학교 가버리면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사실 이제 상당히 내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좀 학생부가 좋지 않더라도 내신이 좀 되면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으로 지원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이게 지원 패턴인데 그러면 이제 합격 비율 한번 보세요. 합격 비율. 이거 보시면 이제 왜 제가 교과전형을 선호하는지 알 거예요. 보시면 1.5에서 1.5등급 인문이면 100% 합격이죠. 그죠? 거기서 가면 100%죠, 이게. 내신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 1.5 뒤진가 버리면 합격률 자체가 그 2배 차이 나버립니다, 이거. 그죠? 보시면 이제 2.5에 3 가버리면 60%를 합격하는데 지원자의 33% 이렇게 절반씩.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46, 22, 19, 2배 넘잖아요. 그죠? 3.5에 4등급은 20%인데 이것은 15죠. 그러니까 보통 3.5까지는 학과를 잘 선택하면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리고 뭐 합격률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합격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 가시죠? 예.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그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이게. 이게 막 지른다는 거예요. 지르다.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무런 의미 없이 원소리 던지는 형이. 예? 지르다 그냥. 자, 자연계 한번 봐보세요. 예. 자, 1대에서 1.5등급. 자, 고교생활 지금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1.5에서 2 가버리면 이제 52, 30, 그죠? 2에서 2점 가버리면 71, 52, 40, 54, 49, 39, 49, 25, 24, 그죠? 그 좀, 비슷한 게 있긴 있겠지만은, 얘도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 가능 예측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우리가 안정으로 쓰고 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 조선대 등급별 합격이죠. 합격이 나왔네. 이게 교사의 명점이에요, 이게. 합격. 그죠? 합격률인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게. 예. 그죠? 교과가 아주 일반적으로 높잖아요. 마찬가지고, 이게. 예.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 일반전형은 이게 100% 나온 게, 5명 뽑거든요, 이게. 5명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학생부 교과전형이 합격률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왜 우리가 학생부 교과전형을 안정으로 녹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자, 지원의 수가 이제 전남대학교가 3번 이게 변경을 했는데 보시면 전남대학교를 하나 쓴 학생이 제일 많아요. 6개 중에서. 그 다음에 2개 쓴 학생이 이 정도. 3개 쓴 학생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죠? 조선대학교는 하나 쓴 학생이 이 정도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하나 아니면 2개를 쓴다는 것이죠. 3개를, 지원을 3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3개를 다 전제를 썼으면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제를 쓰고 싶다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면 지역인재전형을 쓰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지역인재 전형 차이 아시죠? 차이가 뭐예요? 지역인재는 뭡니까? 그냥 광주, 전남 학생들 썼잖아요, 이게.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해가지고. 일반은 뭐예요? 전국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 전형에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전대에 오지 않습니다. 단, 의대나 치의학과는 많이 오죠. 그죠? 나머지 학과는 별로 안 와요. 그죠? 예.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 전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의대 치를 안 뽑습니다, 이게. 지역인재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나 아니면, 학교생활 우수 전형,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1회 아니면 2회에만 좀 지원하고 있다. 예, 이게 일반적 패턴이다. 이거 이제 참고하세요. 전대 하나 쓰면 조대 하나 쓴다. 이 학생이 779명이고, 전대 1 플러스 조대 2가 356명이고, 전대 2 플러스 조대 1이 329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교를 3개 쓰고 조대 1개 쓴다. 그건 좀 숫자 적지 않습니까? 전대 2, 조대 2도 좀 숫자 적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서 전대와 조대의 지원 패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대 지원자의 타대학 지원 부분입니다. 보세요. 전대를 쓴 학생들이 조선대학교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대를 쓰고 조대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조대를 안전권으로 쓰고 전대를 상향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죠. 그러면 전대를 쓰고 전북대학교를 쓴다는 의미 뭘까요? 자, 전대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수준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약간 전대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전대를 예를 들어서 안전권으로 하나 쓰는데 별로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가고 싶은 학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북대학교에 원하는 학과를 쓰겠죠. 그렇죠? 그런 패턴이죠, 이게. 전대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인하대학교는 많이 합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국대, 부산대 이쪽 이런 대학들하고 많이 겹쳐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조선대학교를 쓴 학생들이에요. 조대를 쓴 학생들이 전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러면 전대를 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조대를 안전권으로 놓고 조대를 지른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를 쓰고 호대를 쓴다는 건 뭐예요? 예, 조대를 쓰고 나서 그냥 호대를 쓰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는 상향 지원이고, 쭉 보시면 이런 대학교하고 많이 겹치는데, 특별히 전남대학교 요수 캠퍼스하고 조선대학교하고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수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대 요수 캠퍼스 할 것이냐, 조대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죠. 근데 학생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전대 요수를 안 좋아합니다. 요수 학생들은. 예, 좀 이상합니다. 예. 자, 이것은 그냥 제가 이제 한번 이거 보여드린 것인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올해 학력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죠? 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거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학력 인구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는데, 이제 그러면 줄면 뭐가 문제 생길까요? 내신 성적이 하락이에요? 아니면 상승이에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요? 자,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그 대학은 비율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석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를 몇 등까지 갔다라면 올해도 그 몇 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그 몇 등의 점수가, 몇 등의 내신 성적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3.5였다. 그러면 올해는 그 등수의 학생들이 3.5보다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면 내신 성적은 합격선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작년 2018년에서 19년도가 떨어졌잖아요. 내신 그 학령 인구가 많이 떨어졌죠. 6만 5천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올해도 작년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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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한 기준인데요. 자, 국영수 4 1.48이 1.50 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자, 3.63이 3.75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마지막 그 대학 끝선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떨어져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작년하고 금년을 보니까 역시 떨어질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예상.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떨어지냐? 한 국영수사 한 3.75 등급이면 여기서 3.75와 4.17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많이 떨어지죠.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과는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는 이과죠. 이과는 떨어지니까 안 떨어질까요? 이과는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학령 인구가 줄면서 자, 국영수과
자, 2.66등급이 2.85등급으로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2.85등급이 올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2.85등급. 자, 정리합니다. 자, 문과는 내신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0.3에서 0.5로 떨어질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과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학령 인구가 줄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자, 학령 인구가 줄었는데, 학령 인구가 줄은 게 아니에요. 학령 인구만 감소한 것을 보면은 내신 성적이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떤 변수가 있느냐? 뭐였습니까?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해예요. 그럼 이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 수학원, 수학2가 공통입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문이과가 있어가지고 문과, 수학, 이과, 수학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수학이 별로 안 나왔어요. 한 4등급 나온 학생이 문과로 가면 어쩝니까? 그 위에 1, 2등급이 다 이과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등급 학생이 3학년, 2학년 돼가지고 문과를 가게 되면 어쩝니까? 문과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니까 한 2등급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4등급짜리가. 그러니까 내신도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올해는 2학년에 배우는 수학 1, 2까지 전교생이 같이 시험을 봐버려요. 그 전교생이 다 같이 평점을 내버립니다. 그런 과목들이 수학 1, 2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과목 더 있어요, 이게. 독서나 문학까지 다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이 몰려있는 이과 쪽의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려요, 이게. 대신 문과 쪽 학생들은 피해를 보겠죠. 그죠? 제발 이해 간가요? 그러니까 문과 쪽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과 쪽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전남대학교의 교과 전형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원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결과가 작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과 쪽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년 인구는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이과는 좀 더 상승하고 문과는 아마 작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떨어진다 말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이제 지원하실 때, 작년에보다 올해가 상당히 숫자가 줄었으니까 하락했을 거라 생각하고 작년 결과에서 막 0.5 막 빼가지고 막 지는데, 그러면 상당히 부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지방 거점 문학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하튼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총 인원이 많은 순서예요. 경북, 강원, 부산, 전남. 전대가 이제 딱 중간이죠. 전북, 충남, 경상, 충북,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많지 않습니다. 충북대나 경상대 많지 않고요.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딱 절반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수시 전형 비율 순이에요. 그러니까 수시가 많은 순이죠. 경상대가 수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도 수시가 많은 대학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남대가 70.2%, 강원대가 60.9%인데, 쭉 보시면 자, 교과 전형 비율이 높은 순입니다. 보시면 강원, 이게 교과 전형이죠. 자, 강원대가 제일 많고요.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학교가 교과 전형이 41.8%예요. 대신 종합 전형 몇 프로입니까? 26.7%죠. 그죠? 그러면 전남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41.8%이고 종합 전형이 20.10%인데 문제는 뭐예요? 종합 전형이 또 두 개죠. 학교생활 의사 전형하고 지역인지하고. 그러니까 정원이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 26.10%라 하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의 단일 전형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학생 수가 모집 조건이 많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하는데 부담감이 적어요. 그런데 여기 적은 비율에 불구하고 또 여기서 절반 나눠요, 이게. 그래서 조금은 어디 줍니까? 학교생활 의사전형 줘버리고 또 조금 어디 줘버려요? 지역인지를 줘버려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원이 쪼개진 거죠, 이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남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전형 숫자가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나 부산대학교는 교과전형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정시 비율이 높아요. 이거 논술전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종합전형 비율이 높은 순이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가장 많이 뽑는 데가 경상대이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충북, 이제 경북 가는데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학교가 20% 안쪽을 뽑습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전남대학교만 26.7% 제일 많이 뽑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점 국립대학 가고 싶다라면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하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서는 가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대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 뭐예요? 교과전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가려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게. 대신 서울 중상위권 대학은 뭐예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런 것들. 자, 보시면 이제 교과전형이고 종합전형 이제 이건 인원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쪽 국립대학 학생부 교과전형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자 학생 교과전형은 자 면접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면접은 다 뭐예요? 의예과나 아니면 사범대학들만 제외하고는 자 충북대학교의 사범대하고 의예과 그리고 충남대학교의 사범대학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학생부 100이죠. 그죠? 자, 면접이 있는 거가 또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학생부 배우면 뭐예요? 다 내신이라는 거죠, 내신. 그냥 내신만 본다라는 것들이죠. 대신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죠. 뭐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다 뭐다? 수능, 최저 플러스 내신이다. 그리고 의대나 아니면 치의다 아니면 사범대학만 면접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보세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는 의치관, 의예과, 치의과, 간호학과가 있고요. 충남대학교는 의치관수죠. 그러니까 의지과, 간호학과, 치의과, 사범대학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역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그리고 전남대, 그리고 제주대,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 뭐 하십니까? 면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올해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문제 많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제2 확산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고려대학교는 지금 면접을 온라인으로 하겠다라는 말도 있고, 대학들도 지금 온라인 그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잔대는 아직 크게 지금 발표한 게 없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면접이 상당히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딱 보시면 알겠죠? 교과전형은 뭐가 중요합니까? 무조건 내신이죠. 그죠? 무조건 내신인데, 무조건 내신. 그럼 내신 플러스 뭡니까? 수능 최저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예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뭡니까? 예. 학생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낮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높게 내신이 형성돼야지 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없는 대신에 그만큼 학업 역량을 그쪽에서 본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역인재 전형은 상당히 뭐 좋은 전형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이고, 의예과, 치의예과만 뭐가 있습니까?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이호수 캠퍼스는 지역인재는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단이 전남대학교 변경한 건데 보시면 첨단 분야의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한 거죠. 그래서 AI 융합대학은 인공지능학과하고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하고 빅데이터 융합학과 이것은 광주 지역에 지금 사실 신설한 학과인 게 상당히 좀 전망이 좋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이제 어디에 포함될까요? 대부분 이제 빅데이터 융합학과는 뭐 통계학과 이쪽인 것 같고요.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능형 모빌리티 융합학과 이 의미가 뭘까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어떤 그러한 학과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학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학대학은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남대학교 요수 캠퍼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3개의 학과를 지금 신설한 거예요.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하고 석유화학 소재 공학과하고 산업기술 융합공학과인데, 야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학과 명칭만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학과,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하고 석유화학 소재 공학과는 상당히 유망한 학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입학한 학생들의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하실 때는 상당히 더 수준 높은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는 이건 정말 좋은 학과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의학하고 이제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이 합쳐진 융합시대인 거 아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너무 이 직업이나 아니면 연구 분야가 융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전자공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데
과학 과목을 지정을 해줍니다. 전에는 물리 아니면 화학이었어요. 원수를 볼 때 물리 아니면 화학을 보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뭐가 중요하다? 물리 과목이나 화학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험 보게 한 거예요. 그 역량을 평가한 거죠. 지금은요, 물리를 빼버리고 거기 뭘 넣냐? 생명과학을 넣은 거예요. 그럼 컴퓨터공학과하고 생명과학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향후 이 학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연구 과제가 뭐예요? 바이오칩이에요. 이게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인가? 제가 좀 기억이 가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전자공학과이든 컴퓨터공학과이든 이 전자 바이오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학과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과목이 중요하냐? 생명과학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 보면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메디컬 들어가겠죠. 메디컬은 뭡니까, 이것은? 의학 분야니까 생명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학이 들어가죠. 그건 뭐예요? 기계공학하고 전기, 전자공학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향후 이제 앞으로는 모든 연구 분야가 이쪽 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과는 상당히 좋은 과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역량이죠. 학생들이 진짜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학업 역량이 돼가지고 이제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쪽에 이게 관심이 있고 학업 역량이 돼가지고 그 수업 따라가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도 할 것인데 근데 가서 못 해버려요. 그러면 어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과가 또 있잖아요. 이제 조선대학교의 아랍어과. 그 아랍어과 혹시 아신가요? 전국에 아랍어가 개설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아랍권의 어떤 그런 경계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랍어를 할 수 있으면 취업되거든요, 이게. 전국에 아랍어과가 개설되어 있는 게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하고 조선대학교 아랍어과인데 그 취업률은 현저하게 차이 나거든요. 그 이유 뭡니까? 학생들이 가가지고 아랍어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랍어를 잘하고 거기에 영어나 아니면 뭐 다른 책이고 하나만 더 해보세요. 취업 안 되겠습니까? 어서 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학과에 가서 그 학생이 어떤 정도의 역량을 드러내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뉴스 캠퍼스의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과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석유화학 소재공학과는 정말 유명한 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석유 산업이 좀 이제 하락하고 있지만은 석유라는 게 사실 석유 뭐 여기에 이제 화학공학 전공하신 분 계시겠지만 뭐 단순하게 정제해가지고 석유만 이렇게 개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소재도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앞으로는 상호 정말 이렇게 전망이 좋은 학과거든요, 이게. 이런 두 개의 학과는 뿐만 아니라 요스 캠퍼스에 개설된 학과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근데 별로 이렇게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취업까지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학과를 이렇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남대학교가 이제 또 하나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문과는 국영수 4까지만 반영했어요. 그리고 이과는 국영수 과만 반영했어요. 교과전형에서. 올해는 뭡니까? 국영수 4과를 반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과 반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자, 지원 횟수는 뭐 하시고 참고하시고 될 것 같고, 조선대학교는 이제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가 이제 같이 통합돼가지고 아시아 언어 문화학부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문과 학생들이 저대 같은 경우를 하고 싶다면 여기를 추천합니다. 여기 가서 알아보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유럽 언어, 독일 언어 문화 이런 과는 이렇게 좀 합해졌고요. 그리고 재료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첨단학과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 요즘은 이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공과대학에 첨단에너지공학과 50명 했고요. IT융합대학에 인공지능공학과. 인공지능 요즘 다 대세예요. 그래서 이쪽 하고 있습니다. 자, 의치과는 보수지원 금지를 해제했고요. 자, 전남대학교 수능최저 학력기준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이런 학과, 의과대학은 4개하 모든 거 맞추기 쉬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4개하 뭐가 수능 최저입니까? 수능 최고입니까? 이게 수능 최고 학력기준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시에 갈 수 있을 만큼 이건 성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4개하 보면. 그죠? 4개 함 6이면은 취업 전문대학원인데, 단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에서의 학생부가 아니고 의대는, 의예과는 4개 합 6이죠. 이게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전문대학원 4개 합 7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음 오시면 이제 수의과 대학은 3개 합 6입니다. 그리고 간호, 경영, 사범대학 중에는 3개 합 8이고요.
다음에 기계공학, 전기공학과가 세계합 9 이내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더 지리, 역사, 화학, 생물 교육과도 세계합 9죠. 여기까지 사실 좀 맞추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래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합 10, 11이거든요. 이게 10, 11. 세계합 10, 11 맞추기가 쉬워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남대학교를 우리가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학 어느 대학이든지 기본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려면은 22에서 23, 4%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30명 있다. 그러면 6등, 7등까지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럼 그 학생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능 나오는 게 맞죠. 그죠? 더군다나 전남대학교는 이때 국영수 탐구 중에서 세계 8, 90 아니겠습니까? 그럼 탐구는 몇 과목이에요? 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남대학교를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지 말란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만 지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시키시고 문제는 학생부 교과전형도 지원을 한번 시켜라는 것이죠. 그럼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제발 좀 수능 때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거 좀 전략적으로 수능체를 맞춰봐라. 세계 합 10, 334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그 정도는 돼야지 전대 가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탐구가 한 과목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탐구 한 과목을 좀 버리더라도 한 과목에 집중하고 그리고 교영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두 과목에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합 10은 좀 11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과전형도 하나 써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만 집착해버리고 거기에 몰빵을 해버리니까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좀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대는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2개 등급 합이 12였는데 올해는 등급 합 5로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개인데 한 개. 한 개 5등급. 그죠? 그냥 제가 볼 때 이것은 조선대학교가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하면서 이게. 그래서 저대는 크게 부담 없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 수시 여름방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수시 접수도 상당히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시 열기도 식어버렸고 학생들 공부도 안 해버리고 수능도 준비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수시 놓고 그냥 대학 가자 이런 패턴이 강해요.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3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여러분 인생 중에 힘든 인생 시기 아니니? 맞지? 근데 너무 편하게 보내는 거 같지 않아? 고3 학생 여러분? 아니야? 그러니까 고3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차라리 중요한 건 뭘까 생각해보면 고3 기간은 한번 진짜 울어봐야 돼. 울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한번 이도 안 물어보고 진짜 그런 시기거든 이게. 내가 나중에 내 새끼 낳았을 때 아빠는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고3 때는 한번 공부해봤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랑하는 고3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쓴 성적 말했잖아요 이게. 상위 1, 2등급 외에는 아예 지금 공부를 안 해버립니다 이게. 또 이제 1학기 내신 끝나버리니까 입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지방 거점국립대학 가려고 오셨는데, 종합전형 쓰지 마시고 꼭 교과전형 쓰세요. 알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진짜 한번 치열하게 공부해보세요,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도 한번 준비해본 것도 아름다운 추억 아니겠어요? 너무 공부 안 한 거죠, 진짜. 그래서 전에는 우리 학생들 공부한 거 보고 저도 참 독하게 공부를 시켜온 사람인데 전에는 진짜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서도 이를 불쌍하다는 말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보고 있으면 너무 인생이 행복해. 그냥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예. 고3인데 그래서 고3이면 딱 수능 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자기소개서 지금 이제 뭐 여수에서 이렇게 시청에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거기에 시간 들이지 마세요. 자소서 잘 쓴다 해가지고 대학 합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씩 쓰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요, 진짜. 자소서 쓰는데 한 달씩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일주일, 한 4, 5일 내에 끝내세요, 그냥. 어떻게 해서 끝내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공부해야지. 그래서 입시라는 게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너무 그냥 요즘은 왜곡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픈다는 측면도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통계로운 재형비율 결과인데 학점과 교과 전형이 역전상이죠. 이거 작년 결과입니다, 이게. 교과 전형 우수 전형 보세요. 경영학부. 이게 전남대학교인데 평균이 일반 전형이 2.66이잖아요. 교과 전형 우수 학생부 종합전형 2.38이고 직인제 2.32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성적이. 그죠? 아래 기호가 마찬가지고요, 이게. 교과 전형은 2.43인데 합격선이 평균이.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2.25나 2.27 높잖아요, 이게. 그죠?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제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분석해보면 돼. 이건 자료가 없으면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좀 추가하는 자료여가지고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 예. 그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요. 평균수입니다. 보세요 한번 쭉. 예. 이게 이제 문과학과입니다. 이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 정도 선이에요. 알겠습니까? 보시면 1등급대가 이런 대학들이죠. 그리고 2등급대가 이런 대학들입니다. 자, 85% 수준은 뭐예요? 평균하고 편차를 더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 85%, 하위 15% 학생들에게 이 정도면 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컷은 아닙니다. 컷에 가까운 성적이죠. 평균 2.25, 85% 수준은 2.45 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좀 낮은 학과입니다. 이게 보시면 끝에 걸린 게 물리학과죠. 3.89학. 그리고 85%는 4.14죠. 이게. 그죠? 이 문과 같으면 이제 일문학과. 사실 일문과가 지금 되게 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대학들이 다. 그 이유 아시죠?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실 뭐 일본어과를 별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어과는 지금 기회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3.75이고 85% 수준이 4.05다. 자, 이 정도의 수준이 딱 한 25% 내외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에서 한 7등 정도. 예, 8등 정도.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철학과나 독일 언어 문화과 이렇게 좀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학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남대학교는 아주 자세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자료를 투명하고 많이 공개한 대학교가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예요. 제가 어제 하면 좀 공개하지 마라. 다른 지역에서 보고 오겠다. 우리만 주라 하는데 다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디 보면 알 수 있냐? 입학처 홈페이지, 그러니까 어머님들 대학에 대한 정보는요 지금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전남대학교 입학처 쓰고 딱 누르시면 연결돼요. 그럼 그 대학교 입학처 보시면 그 결과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특히 전남대학교는 원클릭, 원투쓰리 할 때 원클릭 쫙 네이버나 아닌 다음에 원클릭 치시면요 전대 원클릭 서비스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거기가 3년치 결과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거 편집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요즘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담하실 때도 좀 이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게. 그래야지 우리 애기 대학 한 번 가는 것인데 모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조선대학교입니다. 조대는 제가 85% 순으로 한번 순서를 정해봤어요. 전남대학교는 평균 순인데 조대는 85%인데 왜 어디까지 떨어진가 보려고 봤더니 이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다 갈 수 있겠죠. 제가 드린 말씀 이제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조선대학교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충분히 합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5등급 때 6등급 때까지 합격해버려요. 그러면 전체 학생의 한 70%, 80%가 저들이 하셨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학과만 잘 모르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학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가고 그 대학에 가서 어떤 지원을 내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내가 창업을 하고 어떻게 뭐 창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지금은 대학 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 85% 선을 제가 썼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거점문대학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교육대학교입니다. 자, 수용시 비율 이렇게 됐습니다. 수시에 하나요, 정시에 하나요? 예, 수시가 훨씬 많습니다. 예, 정시보다. 자, 전주교육대학교만 정시에 많습니다. 근데 전북을 제가 뭐 이제 지역을 이렇게 비하시킨 게 아니라 전북에 있는 대학교들이 참 이상해요. 전북대학교도 이상하고 전주교육대학교도 이상해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을 잘 안 해요.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되게 정량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 다른 교대는 전부 다 수시가 높은데 전주교육대학교는 수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도 거의 안 합니다. 예. 다 학생부 교과전형 완료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다른 대학들은 다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거의 하고 있다는 것들. 자,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공주교대에 80명이고 서울교대에 60명이고 그리고 예, 전주교육대학교 50명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68명인데 그중 28명은 뭐예요? 지역인재예요. 전북 지역만 지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예, 거의 40명만 학생부 종합전형 하고 있잖아요. 제일 적습니다. 모든 대학 중에서 이게. 그래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은 260명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예요? 2221명이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논술은 뭐 생각하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도 많습니다. 1652명. 그래서 4197명인데 그래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일 많고 정시 많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올해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내년 상황은 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예, 전형이죠. 경인교대는 다 뭐예요? 보시면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 한번 보세요. 서울교육대학교는 워낙 센 데다 보니까 서울교육대학교는 수능체제가 있고요. 전주교육대학교가 또 수능체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예, 춘천교대 이화여대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가 수능체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수능체제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다양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평가 요소는 뭐 다 다른데 제가 강주교육대학교를 이제 오랫동안 자문위원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동안 워낙 좀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대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선을 보더라도 보시면 이 정도 선에서 학교선이 형성되거든요, 이게. 저희 학교는 이 정도면 다 서울대 지원시킵니다. 근데 교육대학교, 자, 추정컷이거든요. 이건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본 자료를 좀 소토시켜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성적을 이제 합격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교육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 자체의 인력풀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특히 문과 여학생들은 정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은 다 1등급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생부도 1학년 때부터 다 차분하게 관리를 해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A체능 학생도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갖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가 인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대평가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좋은 조건의 학생들이 온다라면은 그 좋은 조건들 중에서도 좋은 조건을 가진 학생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학마다 평가 요소가 있어가지고 어떤 평가 요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전체 성적이 없겠지만은 그래 봤을 때는 일단 내신 관리 돼야 되고요. 내신도 전과목 관리됩니다. 전과목. 그죠? 왜냐하면 일반 사범대학교는 자기 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교육과 가고 싶다. 그럼 수학교육과를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하고 싶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수학교육과니까. 근데 교육대학교는 뭐예요? 초등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전과목 다 익혀요. 거기뿐만 플러스 보니까 은비치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은비체적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학과예요. 대학이에요. 그리고 체육시간이 있거든요, 대학교에. 대학교에 체육시간이 있어가지고, 체육시간 되면 막 체육복 갈아입어서 체육 활동하고 그래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은비체까지도 사실 싹 보고, 활동까지도 평가를 하게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대학교는 상당히 좀 다방면에 다양하게,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의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임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임용이 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하고 전남 지금 많이 뽑아요, 지금. 전남에 계신 선생들이 섬에 계시다가 다 가셔버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다 가셔버리기 때문에 전남 지역은 꽤 많이 뽑습니다, 막. 경기도도 많이 뽑고 있고, 세종시도 많이 뽑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주교육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버리죠. 예. 그 세종시도 기명 받으려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전체적인 평균 내신이 공주교육대학교가 한 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교육대학교는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2등급이 넘어가려면 잘 안 되는데, 근데 학생부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 또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육대학교에 이제 작년 결과, 이것도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직적 성우수 전형은 이 정도 선에서 1.0에서 2.2 정도 선되고 있고요. 광주 인재 뭐 그리고 전남 인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예과 치익한예과인데 이제 좀 낮게 넘어갔습니다. 자, 의대는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3,000명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의과는 642명, 한의과는 이렇게 많이 뽑지 않죠. 수의과도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수의과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수의과가 한 5년 전부터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의예과, 치의과는 우선 이제 선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예과, 치의과 안 되면 이제 한의과에 가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학생들이 수의과에 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보니까 전남대학교 의예과하고 수의과하고 평균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등급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재학년에는 이게 역전됐어요. 수의과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예과는 4개 합 5, 6이에요. 근데 수의과는 뭐예요? 3개 합 6이죠. 그러니까 수능치가 낮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이 안 나온 학생들이 의예과, 치의과는 지원하기가 힘드니까 수의과에 막 대거 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즘 또 반려동물에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의예과는 교과가 20.67, 종합이 31.3이고요. 논술 4.93, 수능이 38.09로 해가지고 수능에서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의예과는 무조건 저 수능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예과 같은 경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안 되면 의예과는 접근 불가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무조건. 예, 그래서 이 의예과, 치의과, 한의과는 무조건 수능이 좀 이렇게 전제가 되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예과를 구분할 때 메이저 대학 5개를 우리가 서울 연성가를 우렸는데 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우렸는데 보면 이제 성대하고 울산대학교가 되게 정원이 적어요. 40명대. 이게 김영선 정부 때 막 이제 의대를 막 증원시키면서 이제 그때 소규모 의대를 막 증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명 줬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이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막 지금 파업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정원을 늘린 게 맞냐, 안 늘린 게 맞냐. 그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하여튼, 소규모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사실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고, 성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학 부속 병원도 서울에 없거든요.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하튼 간에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성대는 사실 상당히 좀 올라간 대학이죠. 주요 이제 5개 서울 지역 의과대학이 고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대 같은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도권이 아주 가천, 인하대고 지방 5개 주요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한림, 인제, 순천, 향대, 당국대, 천안인권, 연대원. 다 뭐 병상 수하고 이제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제 인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 병원들이 있는가의 여부겠죠. 지방 국립대 의대 때는 좋습니다. 경북, 부산, 경상,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이런 상당히 좋은 대학들이고. 하여튼 모든 의대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가 이제 사실 학부로 모집을 변경하면서 사실 상당히 컬탕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공대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가 걸렸고요. 서울대 농대 정도 수준의 지방 사립대학교 의대가 걸린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서울대보다 높아요. 지방 사립대 의대 이런 대학들 의대까지라도 서울대 안 가려고 해요. 다 의대 가려고 하지. 그 정도 이제 이과, 상위과 학생들은 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보시면 이건 제가 뭐 다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서울 쪽 의대는 뭘로 뽑느냐? 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의예과는 기본적으로 정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으로 서울권 의대는 다 뽑아요. 그리고 또 특징은 다 수능 최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희대도 없고, 고대에 없고, 서울대에 없고, 성대에 없고, 연대에 없고, 그래요. 중앙대도 없고. 뭐가요? 수능 최저가. 학생부 종합전으로 선발하는 서울 상위공원대학교 의대는 그냥 수능 최저 안 받아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검증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래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을 뽑는 학생 이 대학 있잖아요. 이 대학들은 다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 상위권 대학교는 수능 최저와 관계없이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고, 그리고 그 아래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와 관계일시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순인데 혹시 의대에 관심 있는 학부모는 이거 반드시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건 이제 저희가 충족 비율을 한번 제가 싹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의예과 교과 전형인데요. 이 아래로 갈수록 뭐예요? 충족이 쉬운 대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다 자료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는 4개합 8이죠. 4개 8. 그리고 카톨릭 감동대학 3개합 4죠. 위에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4개 합 5잖아요, 이게. 탐구 과목 수 2개고요, 이게. 그죠? 맞추기 쉬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자, 4개 합 같은 5에도 전남대학교 한번 봐보세요. 4개 합 5죠. 이게 차이가 많잖아요, 이게. 근데 뭐예요? 탐구수 하나, 2개 차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4개 합 5인데 탐구수가 2개일 때 5이냐, 아니면 4개 합 5인데 탐구수가 하나일 때 5이냐,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탐구 과목 수의 반영 여부. 탐구를 의외로 2개 다 이렇게 잘 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과학 탐구를 이게 물화생지 중에서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대학교도 하나 높고요. 인대, 인하대, 전북대 이쪽이 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하대 이런 데는요. 수능 체제 싸움이에요. 전북대 마찬가지고. 수능 체제만 충족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대학교 이하 이쪽, 조선대학교 4개 합 6이고 수능 탐구과정 한 과목인데 이쪽은 사실 이제 내신이 좀 떨어지죠. 1.4, 5까지 떨어지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뭐예요? 수능 충족이 쉬운 대학교를 그 아래에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가 3개 합 6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가가 포함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수가는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수가 포함해가지고 3개 합 6이에요. 이게. 자, 의예과 교과 제형 방법인데 좀 보세요. 다 교과입니다, 이게. 고대, 가침대, 경상, 부산, 순천 뭐 쭉 있는데, 자, 대부분 다 면접 있게 있는데 다 뭐예요? 교과 100이죠, 이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접수만 시키면 되죠. 근데 뒤에 뭐가 없습니까? 다 수능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교과 전형은 뭐였다? 100%다 수능체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것도 아주 높게. 아주 높게.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예과는 거의 학생 교과 전형인데 수능 체제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야 돼서 수능 체제가 안 되면 절대 지원이 어렵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인데요. 그 수능 체제 학력기입니다. 쭉 보시면 뭐 앞에 이제 드린 말씀인데 좀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방법인데요. 뭐 서울대, 전남대, 의대인데 다 이제 면접이 있죠, 이게. 서류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는 이제 지역균형 선발을 제하고는 수능 체제를 없앴습니다, 이게. 그리고 연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리고 성중한입니다. 다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이게 의예죠. 참고할 것 같고. 자, 의예과 수능 체제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인데요. 자,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을 충족한 비율인데요. 고려대학교 이게 하나의 표본인데 표본.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중에서 고려대학교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이 몇 프로가 있냐 봤더니 0.9%, 1.0%예요. 이게 많아요, 적어요? 상위 0%, 상위 1% 정도만 고려대학교 수능 체제를 통과한다는 것이죠. 이게 100명 중에 1명 통과할까 말까 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게. 수능 체제입니다. 이게 합격률이 아니라 수능 체제 통과 비율이 이게. 그냥 전남대학교에 보니까 작년에 2.0%를 통과했는데 올해에는 1.7% 통과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변화가 뭐예요? 23.9%가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족한 인원 숫자를 우리 해보니까 작년 대비 23.9%가 준 거예요. 대신 충족을 시킨 비율은 2.0에서 1.7%로 0.3%가 줄었죠. 이제 충족을 시킨 인원 숫자를 세보니까 작년 대비 23.9%가 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두 가지겠죠. 학력 인구가 줄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체제를 충족시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올해 애들 공부를 안 한다. 그럼 공부 안 하면 무슨 의미예요?
수능 최저인 것은 전대나 조선대학교는 뭐예요? 4개 합이에요, 4개 합. 그러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과목씩은 잘 볼 수 있어요. 4과목씩 다 잘 보는 것은 어렵죠. 그죠? 근데 의대는 다 4과목 아닌 3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씩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알아보니까 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한 과목이 좋아하다가 그럼 한 과목 열심히 해가지고 꼭 그 수능 체제를 맞췄거든요, 이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 체제 충족 기준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올해 의예과 입시는 뭐다? 수능 체제 합격 기준 싸움이다. 근데 이것은 내년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요? 코로나19가 지금 고3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2, 고1도 코로나19 세대예요. 이 세대는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공부를 안 차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1, 고2, 뭐 중3, 중2, 이 문제야. 그러니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공부를 다 안 해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고3 됐을 때 과연 이제 성적이 나올 것이냐. 기회죠. 고2, 고1 학부모님들. 기회입니다. 예, 중3, 중2, 중1. 행복하지만 공부 좀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학생부 교과전 결과입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시죠. 전대의예과 6년치를 제가 분석한 그 자료 있죠. 예. 6년치를 제가 분석하는 건데, 쭉 보시면, 예, 이 정도 점수대에서 전대의예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이때까지, 2016학년도까지는 정원이 적었죠. 뭐예요? 의학전문대학원.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 학부로 다 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학부 정원이 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점수가 1.3에서 1.4점대에 거의 끝은 아니지만 그 하위권이 형성된 거죠. 자, 지역인재는 더 올라가 버립니다. 지역인재 뭐예요? 광주, 전남, 전남, 북이죠. 그죠? 그럼 지역인재는 이렇게 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예. 이상하게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전을 안 쓰고 일로 몰리죠. 그 이유는 뭐예요? 4개 합 5고, 여기 뭐예요? 4개 합 6이죠. 수능 취재 학력 기준이 얘가 더 뭐예요? 낮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예요. 수능 취재 학력 기준이 높으면 내신이 떨어지고, 수능 취재 학력 기준이 낮으면 내신은 올라가죠, 이게. 그죠? 예. 자, 의예과 정시 전형은 그냥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 등급이 1.1등급, 다 1등급이죠. 그러니까 4개 합 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같은 등급이어도 좀 높은 등급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선대 의예과 보시면 평균 등급이 되시는데, 이때야 상당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하고 병영에서 뽑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다 넘어왔잖아요. 보시면, 낮게 형성됐어요. 이때는 2.67 그때 난리 났죠. 펑크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서 학생들이 또 이제 막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추억, 이것은 추억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되고 있고. 자, 작년부터 이제 조대의예과가 2020학년도부터 수능 체제를 완화시켰습니다. 4개 합 6인데 그 전에는 탐구 2과목이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탐구 1과목으로 이게 낮춘 거예요. 왜? 저대로 이제 안 거죠, 이게. 힘들다는 것을. 그러더니 이제, 내신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이때는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죠? 정시는 전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치의예과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이 뽑지 않습니다. 교과 100명, 정합 253명, 정시가 242명이죠. 그죠? 서울권은 다 종합입니다. 100% 종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는 종합과 교과가 섞여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치의예과도 변화 비율이죠. 이게 충족 기준, 충족 비율인데 작년도에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4개야 모은데 절사라는 의미 아시나요, 혹시? 절사? 탐구 2과목인데요. 그죠? 4개 합 5면은 예를 들어서 111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탐구 과목을 2 아니면 1, 3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 2등급이잖아요, 이게. 그냥 국어 1, 수학 1, 영어 1 하고 탐구에서 2 나오면 4개 합 5 맞죠?
그럼 통과한다는 거예요. 절산은 뭐예요? 탐구가 1, 3이나 2에 나왔는데 2, 3이 나온 거예요. 그럼 평균 몇인가요? 2.5죠. 그럼 아래를 뛰어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말리는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이 정도 충족한 인원 숫자가 2019학년도에는 1.6% 전체 응시자에, 작년에는 1.5%인데 비율은 0.1% 하락했지만 충족하는 인원수를 보니까 한 14% 넘게 하락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남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 이거 뭐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료니까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7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등급이 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85% 나와 있고 좀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릉원주대학교가 상당히 어려웠네요. 저기 세계합 5인데 이게. 수능 최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률이고요, 이게. 자, 평균 등급인데 1.42, 1.24 좀 한번 보시고 6년치자 평균을 가져왔을 겁니다. 사례 건수는 이건 그 한국대학교협의회 거기에서 우리가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것은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은 자료에서 발표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는 컷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물론 컷이 뭐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한번 최저 컷을 한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형성되고 있다. 정시고요. 자, 6년치 차량 한번 보시죠. 6년 차량. 자, 모집 인원은 이제 20명 쭉 올라가면서 저대치 학생 교과 전형이 지금 현재 18명에서 15명을 줄었습니다. 근데 85% 수준이 1.5, 1.73 정도 1등급 중반대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1.5등급 아래쪽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아니,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4개 합 5고, 이거 뭐예요? 4개 합 6이고, 4개 합 7이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전남대 측이, 그러니까 정시형 보시면은 의대보다 낮게 형성되지만 꽤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1.4등급도 5등급도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자, 저대 보시면 치의과 수준이 85% 수준이 1.82부터 해가지고 2등급까지 합격을 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좀 많이 막 설레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예요? 4개 합 6이라는 수능 체제가 통적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설레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합 6이 안 되면 설레이면 안 돼요. 4개 합 6은 돼야 된다. 그리고 1.98. 그래서 종합전형 지역인재는 사실 2등급 때까지는 가긴 가요. 이때 이제 3.18 돼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이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교과전형은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지역인재는 조금씩 빠진 경우가 있는데, 기본은 뭐예요? 4개 합 6. 이것을 충족을 해야만이 이런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시 보시면, 정시는 거의 1등급 중반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높은 점수죠. 자, 한일과 마지막 보겠습니다. 뭐 209명, 198명, 그리고 정시가 289명인데, 한일과는 사실 크게 문과이과 구분이 없는 대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문과 상위권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요. 보시면 교과 전형이 223명, 종합 203명이죠. 이렇게 많이. 수능 최저 합격률은 이제 4% 넘어. 아까 우리 의대가 몇 %였습니까?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1%에서 한 1.5, 2% 안 넘었잖아요. 치대가 이제 2% 내외이고요. 근데 한일과는 이제 4, 5%까지 가버리고, 이제 전남대학, 동신대학교는 90%, 이게 9%, 10%까지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낮죠. 그러니까 세계합 4 이 정도는 상위권 학생들이면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과탐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치한 게는 무조건 뭐예요? 수능 최저부터 봐야 됩니다. 그거 보고 나서 그거 충족할 수 있으면 원서 쓰면 된 것이고, 기준은 언제예요? 6월달에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근데 6월달도 사실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1.236, 8.3.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물론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예, 어깨 형성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능 최저가 낮죠. 그죠? 수능 최저 자체가 사실은 의예과 치위급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수능을 보니까 6월달 공부, 시험 봐보니까 수능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이제 치대나 아니면 수의과, 한의과로 좀 대거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등급 보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적입니다. 자, 수의과 보겠습니다. 수의과는 이제 건국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전형이 많죠. 이거 이제 종합전형 153명이고,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부분 세계 한 6, 7이에요. 그래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높게 형성되죠. 내신 보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돼 버려요. 이게 사실 의예과 정도의 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턴 아시겠죠? 수능치를 충족할 수 있으면 의예과, 안 되면 치의과, 안 되면 한의과,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수의과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결과는 오히려 의예과보다 치의과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의치 한 수의 어떤 지원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내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치 한 수는 뭔 싸움이다? 수능 최저 싸움이다. 결국은 수능 잘 보는 학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명확해요, 이게. 근데 상위군들이 의대나 치대를 이렇게 꿈꾸는데 수능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학생들은 추가 공부를 시켜야 돼요. 사실은. 또 교과정이 많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공부시켜야 됩니다. 보시면 한 몇 개 나오고 있죠, 이게. 학생부 교과도 높고 학생부 종합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신이. 예. 자, 마지막으로 내신 대점은 어디서 얻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디가 합니다, 어디가. 예, 여러분 대입 포털에서 어디가 치시면 모든 대입 정보 다 얻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회원가입 시키시고 거기 온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어디가 치시면 진짜 여기에 회원가입 하시고 자기 성적 다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대학 다 검색 가능하고 하다가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온라인 그 상담이나 아니면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시고요. 또 대학교에 원래 자료가 궁금하다. 이게 전남대학교인데 이게 입학처 홈페이지예요. 보시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입시 결과 있죠. 누르시면 3년치 자료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많습니다. 조선대학교죠. 입시 결과 나와요. 딱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면 나와요, 이게. 이거 별로 안 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이게 엑셀이에요, 엑셀.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 편한데 어머님들은 보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이게. 봐도 잘 모르셔요, 이게. 모르시면 무조건 그 대교육이나 아니면 그 상담을 신청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주교육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입학처 홈페이지인데 아래 보시면 뭐였습니까? 예. 여기에 수시 모집 요강 보시면 여기가 입학 상담실도 있고 입학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르겠으면 그냥 그 대학 입학처 전화하세요. 그럼 요즘은 대학에서 학생들 모집하려고 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은 모르시면 전화하시라. 모르시면 또 온라인 상담하시라. 그죠? 상담은 어디가? 아니면 커리어넷도 합니다. 커리어넷도 할 수 있고 어디가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각 대학교의 모든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꽤 긴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간에 잘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